외국인들은 과연 한국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아직도 한국을 동남아시아 어딘가의 나라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오해가 아직도 존재한다니 믿기지 않으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삼성과 LG의 제품들이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데도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외국 소식을 제대로 몰랐던 것처럼 이제는 거꾸로 외국이 우리를 몰라서 생기는 웃지 못할 오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받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파리올림픽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눈부셨죠. 양궁, 태권도, 펜싱에서 보여준 한국의 실력은 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아직도 아시아하면 중국, 일본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오해 속에서 살아가던 한 외국인이 직접 한국 땅을 밟고 나서 겪게 된 놀라운 변화에 관한 실화입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은 분명 세계 최첨단 기술의 중심지이자 K-문화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해외에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 사람들은 북한 때문에 늘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전쟁 공포에 시달리며 지하 벙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해외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한반도 관련 소식들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 생긴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은 모두 개고기를 즐겨 먹는다는 편견입니다. 이는 과거 일부 지역의 오래된 문화를 전체 한국인의 식문화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개고기를 먹지 않으며 특히 젊은 세대들은 강하게 반대하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반려동물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은 태국이나 베트남처럼 덥고 습한 동남아시아 기후라는 착각도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한국은 중국의 일부이거나 속국이라는 황당한 오해도 있습니다. 한국이 독립된 주권국가라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국은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라는 인식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60년대 한국전쟁 이후의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외국 소식을 제대로 모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라디오와 신문이 전부였던 시대, 해외여행이 꿈이었던 시대를 기억하시죠? 하지만 이제는 거꾸로 외국이 우리를 몰라서 이런 황당한 오해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평생을 유럽에서만 살아온 40대 직장인 앙투안 르클레르입니다. 파리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국제무역회사에서 아시아 지역 담당 매니저로 일하고 있지만 정작 아시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주변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들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였다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은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라서 위험하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한국 사람들은 개를 잡아먹는 야만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한국은 중국의 일부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통상학을 전공했고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며 비즈니스를 해온 저조차도 이런 무지한 상태였으니까요. 솔직히 아시아하면 일본과 중국 정도만 떠올렸고 한국은 그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아시아 담당이라고 하지만 주로 중국과 일본 시장만 다뤘고 한국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간혹 뉴스에서 북한 관련 소식이 나올 때 함께 언급되는 정도였죠. 그마저도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정보들 때문에 저는 한국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처럼 덥고 습하며
치안도 불안하고 문화적으로도 서구와는 너무 다른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한국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였을 뿐이었습니다. 파리에서 한국 음식점을 본 적도 있었지만 들어가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가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저 일시적인 유행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 제게 회사에서 한국 출장 제안이 들어왔을 때의 심정을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들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안전할까? 매일 북한의 침공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보는 한반도 긴장 상황 때문에 마치 한국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출장 기간이 일주일이나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무사히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라도 출장 중에 북한에서 도발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지, 국경 근처에서 총소리라도 들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은 황당한 걱정까지 했습니다. 또한 음식 문화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즐겨 먹는다면 출장 기간 동안 무엇을 먹고 지내야 할까? 이런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비즈니스 미팅에서 그런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제 입장을 표현할 방법이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심지어 채식주의자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기후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처럼 무덥고 습할 것이라는 생각에 적절한 의복을 준비하는 것도 고민이었습니다. 여름 옷만 잔뜩 챙겨야 하나, 아니면 에어컨이 잘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시원한 옷들로만 준비해야 하나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언어 문제도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영어가 통할지, 통역사를 따로 구해야 하는지,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한국어로 배워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제 걱정을 이해한다며 정말 가야 하는 거냐, 다른 사람을 보내면 안 되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도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며 걱정했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위험한 곳에 출장을 간다고 말할 수도 없어서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출장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온갖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걱정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공항 자체였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보다도 더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와 완벽한 영어 소통 능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출입국 절차도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이었고, 공항 내부의 면세점들과 편의시설들은 세계 어느 공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과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차량, 정확한 운행시간, 그리고 친절한 안내방송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좌석에는 USB 충전 포트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현대적인 인프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뉴욕이나 도쿄를 연상시키는 대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건설 현장들조차 매우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저녁 무렵 호텔에 도착해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과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흘러가는 교통의 흐름을 보며 이곳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한국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현지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개고기 문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그건 아주 옛날 일부 지역의 문화였고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현대 음식 문화는 매우 세련되고 건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들을 맛보며 한국 요리의 깊은 맛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발효 음식인 김치의 건강함과 맛의 복합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출장 기간 중 가장 충격적인 경험은 밤 11시가 넘는 늦은 시간에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파리의 밤거리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위험할 수 있어서 늦은 시간에는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거리는 늦은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니고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혼자서 편안하게 밤길을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이 정도의 치안 수준이라니 내가 알던 한국은 전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의점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카페들도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벽 2시가 넘는 시간에도 치킨 배달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때의 경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내리는 사람을 먼저 배려한 후 탑승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파리 메트로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의 복잡한 상황에서도 서로 밀치거나 다투는 일 없이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 자체도 파리 메트로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역사 안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디지털 사이니지와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그리고 완벽한 에어컨 시설까지 모든 것이 21세기 최고 수준의 인프라였습니다. 특히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스크린도어 시스템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혁신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도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승객들, 노약자 같으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높은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하철에서 만난 한국인들이 길을 잃은 제게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 모습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면서도 번역 앱을 사용해서라도 도와주려는 그들의 마음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과 사회 시스템이라면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오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일주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동료들에게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경험한 나라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동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다 거짓이었다는 거야? 하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들과 영상들, 그리고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치안 수준,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유럽의 선진국들도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와 혁신적인 기술 적용 사례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프랑스도 따라잡기 어려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편리함, 배달 서비스의 신속함, 그리고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까지 모든 것이 미래를 앞서가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프레젠테이션에서도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기술 수준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빠른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변화에 놀라며 정말 그렇게 좋은 나라라면 우리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고 아내는 다음에는 가족여행으로 한국에 가보자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제 인식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 갔고 많은 이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니는 동네 카페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홍보대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K-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한류의 진정한 매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눈에 선합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쇼,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불빛들, 그리고 명동과 강남의 활기찬 거리 모습들이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생생합니다. 경복궁에서 본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인 서울의 조화로운 모습도 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질서정연한 거리의 모습과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길을 잃은 외국인을 도와주려고 나서는 시민들, 그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제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 편리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미래를 앞서가는 듯 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자기개발에 대한 열정,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실된 모습을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세계가 오해하던 한국, 이제는 직접 경험한 외국인들조차 감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힘이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문화의 힘이 이제는 국가 전체의 이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많은 외국인들이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때는 제 가족들과 함께 한국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발전과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는 제 인생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려 하는 그 나라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과거의 편견을 완전히 뛰어넘은 미래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한국은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